최근 LA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절도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치안이 악화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칼스테이트가 향후 5년간 6%씩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 위치한 고 마릴린 먼로의 저택이 철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저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LA로 여행 온 관광객들을 노린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LA 지역의 치안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이동 시에는 항상 소지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LA로 여행 온 김 씨는 렌트카를 빌려 다운타운을 구경하다 이른바 차량 터리를 당했습니다. 절도범들이 잠깐 도로에 차를 세워둔 틈을 타 차 안에 있던 귀중품과 가방 등을 모두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여권까지 도난당한 김 씨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모든 여행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차량을 렌트해서 여기 시내 관광을 하는데 차 안에 이제 뭐 가방이라든지 귀중품을 놓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중품, 여권 뭐 이런 것을 그 차량 털이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LA 지역의 치안이 악화되면서 여행객들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한국 관광객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절도를 당한 한국인 관광객은 올해에만 20여 명에 달합니다. 차량 털이나 소매치기는 물론 길거리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뺏기는 강도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LA 지역의 치안 상황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관광 시에도 항상 주변 경계를 살피고 범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 한국과 좀 다르다는 거를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그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을 하실 때는 귀중품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소지를 하고 부피가 있는 물건은 뒤 트렁크에다 넣고 외부에서 보기에 아무 물건이 없도록. 또 도보로 여행할 땐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은 항상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매는 것이 안전하고 현금은 가능한 하루치 쓸 돈만 소지하는 게 절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여권을 도난당했다면 가까운 공간을 찾아 긴급 여권을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최근 LA 지역에서 마리화나 식품 등을 구입해 한국으로 들어가다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샌퍼란도 밸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입원한 후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문트 데이비스 박사는 모기 서식지를 최대한 없애고 번식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외출이나 산책 시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으며 연방환경보호청 EPA에 등록된 디에칠톨 루아미드 DEET나 또는 피카리딘, 레몬 유칼립투스 성분이 들어간 기피제를 추천했습니다. 다만 DEET의 경우는 신경계통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습진이 있는 등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새벽과 해질녘에는 실내에 머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는 20건의 웨스트나일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83세를 맞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년 11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SNS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7년 정계에 입문한 펠로시 의원은 내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선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지난달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30초간 전방을 멍하듯 바라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고령 정치인에 대한 의무적인 정신 감정과 정치인 연령 상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대선에서 재임을 노리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80세,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세며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81세, 곧 임기를 마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90세로 미국 내 현역 의원 가운데 최고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칼스테이트 대학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등록금을 6%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캘스테이트 이사회 재정위원회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4년도 가을 학기부터 2029년도 봄 학기까지 매년 6%씩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 예산과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23개의 캘스테이트 캠퍼스에 재학 중인 46만여 명의 학생들은 매년 인상된 등록금을 지불하게 되며 풀타임 학부 등록금은 2024년도부터 342달러 인상돼 6,084달러, 2028년도에는 7,682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앞서 캘스테이트 이사회는 당초 무기한 등록금 인상안을 제기했다 학생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철회한 바 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인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올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보 분석업체 펄스노믹스가 지난달 경제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주택 가격이 3.3%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몰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지만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던 주택 소유자들 역시 대출 금리 부담에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급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미 전역 주택 가격 총액은 46조 8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청양고추보다 최소 200배 매운 과자인 원칩을 먹고 14살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과자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파키 칩스로 알려진 이 과자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리퍼 고추와 나가 바이퍼 고추가 첨가돼 시중에서 판매됐습니다. 이 과자의 포장지에는 매운 과자를 먹고 가능한 오래 어떠한 음료도 마시지 않고 버티며 소셜미디어에 이를 인증해 반응을 살펴보라는 이른바 원칩 챌린지 규칙이 명시되면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따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출신의 14살 해리스 윌러바는 이 같은 챌린지에 도전하다 복통에 시달려 결국 숨지면서 과자 제조업체가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When I ate the chip, it was really spicy and all. So then when it was gone, I felt fine. Then I was sick. I was in the office, and when my stomach started hurting, my hands were like stuck in this position. I couldn't move them, and I could like barely open them up. It felt like they weren't even my hands. 전문가들은 캡사이신 농도가 높은 과자를 먹으면
섭취한 양에 따라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심장에 무리를 주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 미네소타주 등 다른 일부 주에서도 챌린지를 시도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학생들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의 한 보석 가게에서 가게 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강도범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엘몬테 경찰국은 지난 2일 낮 2시쯤 메인스트리트의 메자 주얼리점에 들어가 보석을 강탈하려던 36살의 용의자 조슈아 리 시몬스의 신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복면을 쓴 용의자가 매장 앞에서 직원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뒤 망치로 진열대를 깨트리고 보석을 훔쳐 달아나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주인 등 가족 5명은 용의자를 재빠르게 제압하면서 격한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용의자는 자신이 쓰고 있던 복면과 옷이 벗겨지면서 도주했습니다. 가족들은 용의자가 도주 후 다시 총을 들고 들어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나갔다며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하러 올까 봐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에 위치한 고 마릴린 먼로의 생가가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LA 시의원 트레이스 파크는 LA 브렌트우드 인근에 위치한 마릴린 먼로의 저택이 새 구매자에 의해 철거 위기에 놓이자 이 저택을 역사문화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철거를 막겠다는 제안을 발의했습니다. 파크 의원은 마릴린 먼로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상징이고 이 저택 또한 그 명성과 지위를 유지해 왔다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arilyn herself is an iconic figure known around the world, and the home that she lived in, the time that she spent there, the unique stylistic and personal touches that she put on it are reflective not only of the era, but of the importance of Hollywood as an industry and a cultural center. 이 저택은 지난 2014년 헤지펀드 매니저인 댄 루카스 부부에게 $730만 달러에 팔렸으며 지난달 비공개된 구매자에게 $840만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새 구매자는 해당 저택의 철거 허가를 신청했으며 LA 건축안전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저택은 1962년 마릴린 먼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곳으로 60년 동안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왔습니다. LA에는 현재 건축물과 사적지 등 1,200곳 이상을 역사문화 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보름 만에 일본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며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산 가리비에 이어 해삼도 중국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산 해삼 역시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판로가 사라지면서 1kg당 가격이 우리 돈 7,000원 전후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어민 피해가 늘면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어민 등 약 150명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私たちにはこれ以上放射能は絶対に広げるなと警告する責任があると思います。国はその声を無視し続け、約束を守ろうとしませんでした。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방사성 물질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런던 협약과 UN 해양법 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미 1조 원에 달하는 어민 피해 지원금을 약속한 상황이라 승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도쿄전력이 계획했던 7,800톤의 오염수 1차 방류가 끝납니다. 2차 방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내 요소 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비료 회사들에게 수출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한국 정부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비료 가게. 최근 요소 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물량도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涨了，涨得还挺凶的，一般般，不太多，不敢多储，怕它价格下来。 석 달 전 톤당 30만 원 정도이던 중국 내 요소 선물 가격은 이번 달 43만 원으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출이 급증하며 재고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중국의 올해 요소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50% 넘게 늘었는데 7월에는 2배가 넘어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중국 최대 요소 생산업체 중농그룹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국내 공급을 뒷받침해 가격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당시처럼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소 수출 통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입 다변화가 이루어져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요소는 중국산 비중이 90%가 넘긴 하지만 현재 수입에 별 문제가 없고 재고도 2달치나 남아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홍범도 장군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 현충원 앞에는 명예도로인 홍범도 장군로가 있는데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 도로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2년 전 카자흐스탄을 떠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대전 유성군은 이를 기념해 현충원 앞 도로 2km 구간을 홍범도 장군로로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홍범도 장군로 명칭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홍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전면 재조사해 공보다 과가 많다면 이 도로 이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과 과를 명확히 재조명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보다 과가 훨씬 많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홍범도로도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의 발언은 항일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항일 투쟁 최고의 지도자로 추앙받은 홍 장군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건데 그 새로운 잣대라는 것이 대단히 불순한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명예도로 지정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폐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와 유성구는 오는 일요일 흉상 이전 백지화를 위한 걷기 대회를 홍범도 장군로에서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국민의힘이 대선 공작,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전격 발족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인터뷰가 당초 목적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며 그 배후를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선거 공작이며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그 규모 면에서나 치밀한 기획 정도로 보아 도저히 김만배 개인이
홀로 벌인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 가장 수혜를 보는 누군가가 뒷배에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운명 공동체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선 공작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봤다며 모르는 일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근거 없는 여당의 정치 공세라고 치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민의힘의 언론 탄압이 기자 개개인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마녀 사냥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을 사방에 풀어 물불 가리지 않고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봅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의 국가 반역죄라는 발언에 대해선 언론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공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 YTN에 대한 매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민영화가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냈습니다. 두 회사의 보유 지분은 전체 발행 주식의 30.95%로 통매각이 이뤄질 경우 지분 인수자는 YTN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전 KDN 측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입찰 신청을 받고 최종 참가자를 정할 방침입니다. 낙찰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인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공기업 중심의 지배구조인 YTN을 매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송산업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을 최소화하고 민영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유로운 정보 소통 이거를 위해서는 저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민영화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 정보 시장의 유통도 말하자면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당장 KBS ETV가 제어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등 정치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공영방송이라기에 한참이나 함량 미달인 KBS, ETV가 과연 언제까지 국민의 불신 속에 존재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YTN은 30년간 유지된 공적 소유 구조를 벗어난 일방적 매각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노조 측은 YTN 민영화는 공공성을 해치고 집권 세력에게 봉사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들은 숨진 교사가 무려 4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이 학교의 4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에 따르면 숨진 교사의 비극은 4년 전 맡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반에는 수업 태도가 좋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민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막 식판을 던지고 바닥에 들어누워서 보듬거리고 그래서 걔를 잡아서 세우고 다른 애들하고 분리해서 데리고 갔는데 들어올린 게 또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했다라고 또 그것도 정서적 학대. 이들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자신들의 아이와 마주치는 게 싫다며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 애가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게 거기다 세워놨느냐. 당장 치워라 할 때요. 그 선생 당장 치워라. 교사는 당시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된 교사는 4년 만에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교육청이든 학교든 학교의 관리자든 그 누구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무슨 시스템이 이런가. 그러다가 최근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당시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두 곳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고 대전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반을 꾸려 진상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교사는 사망 선고를 받은 뒤 화상 환자들을 위해 피부를 기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